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뭐든지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 당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워낙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정상회담 다음날 노동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서 회담 소식이 전해졌지만 남한에서는 회담의 순간순간이 시작부터 끝까지 인터넷과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화면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의견과 감정을 전했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인터넷 댓글을 통해 본 남북 정상회담,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4월 27일 오전 9시 29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몇 초 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가 남측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생중계됩니다. 박수와 감탄사가 이어지는 이곳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프레스센터입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프레스센터에는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내외신 기자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개최한 국가 행사 중 최대 규모라는 점만 봐도 세계가 이번 정상회담에 보인 관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측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극장에서, 또 서울역 등 텔레비전이 켜진 곳이면 어디서든 함께 회담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두 정상의 얼굴이 나오는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상회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는 뜻밖에도 냉면집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렵사리 평양서 냉면을 가지고 왔다. 편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북한식 말투도 인상적이었지만 평양 냉면이라는 단어가 마법이라도 부린 듯 사람들은 냉면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내 유명 평양냉면집인 을밀대, 우레옥, 필동면옥 등은 점심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고요. 옥류관 서울 직영점을 개업해달라는 우스개 섞인 제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아예 4.27 냉면회담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외신에서는 국수 외교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화제를 모은 또 다른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산책입니다. 두 정상이 30여 분간 수행원 없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진지한 이 장면을 보며 프레스센터에선 뜻밖의 웃음이 터집니다. 기자들은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두 정상의 면담 장면을 북측 사진기자가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똑같은 머리 모양에 똑같은 카메라를 든 북한 기자들은 다양한 자세로 김 위원장을 가렸는데요. 그만큼 취재 열심히 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덕분에 내외신 기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한바탕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그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남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적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발표 직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전 선언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관심사는 군 복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인터넷 게시판에 쏟아졌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증을 받아놓고 벌써 대학교 어디 갈지 논의하는 격이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남북이 앞으로 풀어야 할 힘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장밋빛 꿈에 부풀어선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평화로운 한반도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남북 모두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 도심의 화려한 불빛에도 묻히지 않는 곳, 오히려 불빛 때문에 더 장관인 이곳은 바로 5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조선의 궁궐,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정말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도시에서 마치 다른 나라로 들어온 듯 한적하고 평화롭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4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달 셋째,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경복궁을 밤 시간에도 개방하고 있는데요.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선사하는 불 밝힌 고궁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복궁의 야간 개장은 지난 2010년 서울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첫 해에는 단 4일 동안만 개방했는데요. 무려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서 점차 개방 일수를 늘렸는데요. 2016년에는 120일 동안 개방했고 35만 3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모든 표를 현장에서 판매했는데요. 하루에도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문화재 훼손이나 시민 안전 문제 등이 불거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 관람객을 4,500명으로 제한하고 인터넷 사전 예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입장권은 한정적이니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고 암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그냥 옛날 궁궐일 뿐인데 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야간 관람에 열광하는 걸까요? 왜냐면은요, 낮에 보는 고궁과 밤에 보는 고궁은 전혀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왕이 직접 연회를 열었던 경회루는 야경 명당으로 손꼽히는데요. 연못 가운데서 조명을 받는 경회루는 어느 각도에서 누가 찍어도 작품 사진이 나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단순히 궁궐의 밤 풍경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3,000원이라는 저렴한 입장료에 고궁 음악회 같은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야간 관람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재청은 궁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야간 개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경복궁 별빛 야행입니다. 궁중 음식도 먹어보고 해설을 들으며 경복궁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전 예매 시작 30초 만에 모든 표가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과 함께 지어진 궁궐, 경복궁의 의미는 그대의 큰 복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기거하는 법궁으로 한때 조선의 으뜸인 궁궐이었지만 한동안 찾는이 없는 고독한 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광객과 주변의 직장인들이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옵니다. 밤이나 낮이나 사랑받는 경복궁이 가장 빛나는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